안녕하세요. 복리복리의 해외 선물 특제 상강. 오늘은 매매 기법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 그저께 제가 연말에 일본을 처갓집에 5박 6일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크게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애들 3명하고 가족들 다 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애들이 엄마하고 일본어로 대화하고 아빠하고 한국말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일본에 이번에 가서 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할머니나 일본 식구들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프리토킹 완전히 프리토킹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대학 갈 때 일본어 선택해서 3년 공부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때도 교양으로 일본어 선택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독해나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해야 하는 거 굉장히 서툴러요. 어렵고, 또 몇 년 지나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집사람이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워낙 잘하니까 제가 일본말을 할 기억 없어요. 애들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애들을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말을 빨리 배웠어요. 글은 몰라도 말은 굉장히 애들이 빨리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나중에 다른 걸 안 시키고, 제가 하는 해외 선물을 가르칠 건데, 한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그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아마 그 계획을 아마 상당히 앞당겨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손흥민 아버지 검색해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해서 키웠는지,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춘천에 지금 120억 사비를 들여갖고 아카데미 어린 유소년 축구를 가르치는 아카데미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저도 해외선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해외 선물인가? 왜 해외 선물일까요? 저는 예전에 주식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나 무슨 그런 걸로 다쳐갖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다, 팔을 다쳤다, 이래갖고 6개월이고 1년째 입원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내가 그때는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주식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뭘 할 수 있을까? 보통 은퇴 후에 보면은 60대 요즘 퇴직 또 빠르잖아요.
뭐 농사를 지을 것인가, 뭐 경비원을 할 것인가. 요즘 뭐 경비원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비원 월급도 얼마 안 되대요. 뭐 폐지를 죽을 것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게 정년 퇴임 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은 주식을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주식에서 해외 선물로 바뀐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해외 선물을 할 것인가. 제가 주식 투자를 거의 한 17년 하면서 해외 선물을 알고부터 해외 선물로 갈아탔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갈아탔냐 하면은, 주식 투자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주식 투자 하려면은, 책 100권 정도는 기본으로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00권 정도 읽고, 매일 신문 세네 개씩 읽고, 인터넷 뉴스 계속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주식 투자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매매 4시 되면 9시에서 4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공부해야 돼요. 내 컴퓨터 앞에 붙어 있든지 책을 보든지. 또 주말에도 못 쉬어요. 주말에 오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 그 종목을 연구해야 돼요. 2,000개 종목 있잖아요. 그 차트 분석하고 또 관심 종목 넣어야 되고 또 새로운 소식이 없나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은 종목도 단순하고 가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을 잘 연구하면 패턴은 차트 같은 거죠. 패턴만 잘 연구하면은 계속 그 하나의 차트만 잘 분석하면은 오히려 이게 수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식은 보통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뉴스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주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말에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또 북핵 뉴스가 터질지 미국에서 또 무슨 트럼프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할지 불안해서 못 갖고 있어요. 늘 그런 스트레스죠, 그게.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유도 할 수도 있죠. 보유하고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죠. 큰 수익을 위해서 장기로 갖고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매매 시간에만 딱 하고 그 이후에는 모니터를 꺼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 선물은 주식에 비하면은 제가 만약에 누구를 초보자로 교육시키려 하려면은 주식은 진짜 난감해요. 이 사람에게 주식 어디서부터 가르쳐서 매매까지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네요.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더러 이 친구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되고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서 한 6개월, 1년간 꾸준하게 모의 투자 시키고 가르치고 이러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죠. 제가 가장 가르치기 좋은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그 대학 갈 능력은 되지만은 집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요새 등록금이 한 학기당 500만 원 넘죠. 1년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지만 대학 갈 능력이 되지만 집안 형편으로 대학 갈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진짜 훌륭하게 키워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그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나중에 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1순위로 가르치고 싶어요. 오히려 주식 잘하는 사람, 또 많이 한 사람, 경력 뭐 20년, 30년 되는 사람보다 아예 백지 상태의 그런 청소년들이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60대 이후 그 은퇴자분들은 뭐 직업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뭐 소일할 거리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그 뭡니까 연습이나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저한테 이걸 배우세요. 앞으로 뭐 제 주변에 없더라도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거 유튜브를 개념 운영을 한다면은 유튜브에 하루에 제가 뭐 동영상 꾸준하게 하나 정도는 올릴 생각이니까 그거를 꾸준히 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와 소통한다면은 충분히 뭡니까 일자리 대안으로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그 해외 선물 트레이드가 뜬 겁니다. 왜 못 뜨느냐? 아직 이렇게 언론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스타가 나온다면 또 해외 선물 트레이드가 하나의 직업으로 각광받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셨죠? 그 대도서관 그런 성공자가 고졸이지만 성공자가 나오니까 요새 초등학교 직업의 뭐 1순위가 유튜브잖아요. 이거 해외 선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RSI 있죠. RSI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이제 보세요. 요 선을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RSI 설명이 나옵니다. 지표 조건 설정, 피리어드 이건 기간이 14일이에요. 요거는 임의대로 고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지표를 알기 전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라인 설정, 요게 보면은 기준값이에요. 요 위에 70이면 이 빨간 물이 차요. 아래 기준값 30일 때 파란 물이 차요. 요게 요 물 찼죠? 요 위에 요 보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물 차거든요. 가열 침체 요 색깔로 나타나고 이제 이 설명이 나올 겁니다. RSI는 현재 추세의 강도를 100분위로 나타내 언제 주가 추세가 전환될 것인가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가도 매수 상태로 판단하여 매도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요게 뾰족 70 이상 올라오면 매도하라는 거죠. 반대로 30 이하이면 가도 매도 상태로 생각돼 매수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값이 30 이하이거나 70 이상일 때 주가 추세와 디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 반전 신호로 판단됩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RSI 값이 직전 최고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다가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한 순간이 매도 시점이 되며, 반대로 주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RSI 값이 직전 최저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하다가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한 순간 매수 시점이 됩니다. 뭐 별로 지금 머리 안 돌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요 보면은 요 디버전스 관련 좀 생소한 말이죠.
이게 디버전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수학적인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주가 지표가 반대로 나아가는 현상, 따로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꺾이고 있다거나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걸 디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비슷한 지표인데 RSI 다음에 여기서 70 이상이면 가열로 매도, 30 이하이면 침체 매수죠.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봅시다.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리고 요거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크게 보려면은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제 보세요. 올리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커버리면은 차트가 이건 크게 볼 수 있지만 차트가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당한 선에 넣는 게 좋아요. 차트를 캔들하고 이거를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좀 작게 놓고 캔들이 잘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밑에 낮추더라도 캔들을 좀 크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해 보자고요. 그럼 오른쪽 여기다가 선에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12.5 요것도 의미 있는데 요거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하세요. 요 똑같죠. 아까 그 뭡니까 RSI하고 비슷하죠. 슬로우 퍼센트 K 12.5 뭐 슬로우 퍼센트 D 5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교차해요. 교차할 때마다 이렇게 생기는데 기준값이 80, 20. 스토캐스틱 일정 기간 동안 주가 변동폭 중에서 금일 종가와 이치를 100번율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 주요 지표인 퍼센트 K와 퍼센트 K의 이동 평균 지점 퍼센트 D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퍼센트 K가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퍼센트 D가 슬로우죠. D가 요 약간 파란색이에요. 요게 교차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20% K가 20%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매수 신호에 뭐 여기 좀 더 올릴까요? 여기 80 있죠. 80, 20 있죠. 여기 70, 30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20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가열 80 스토캐스틱 20 이하면 하락할 때 매수, 80 이상일 때 매도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주가 퍼센트 사이에 디버전스가 발생하면 그 추세 전에 발생하는 시점. 아까 제가 디버전스 정의해드렸죠. 주가 지표가 따라 놓을 때, 따라 놓으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 디버전스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거를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은, 쭉, 여기 지난 금요일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저녁 시간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지점을 잘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RSI가 물 찼죠. 여기도 물 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되느냐. 그 안전한 지점이 이렇게 물이 찰 때 RSI 32하고 스토캐스틱 여기 20 이하일 때 20 이하면서 이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좋아요. 거의 바닥입니다. 보세요. 거의 바닥 되게 여러 바닥일 때 5일선 밑에 양봉이 뜨죠. 양봉.
이런 걸 잘라.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바닥입니다. 바닥이. 이럴 때 양봉이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인데 지금 타고 내려왔잖아요. 원봉 계속 생기는데 어디가 바닥일 것이냐. 양봉 5일선, 요 5일선 빨간 5일선이거든요. 바닥에 양봉 생길 때 여기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요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요럴 때 사도 되지만 뭐 요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여기 물 차고 바로 여기 다시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여기 지금 살 수도 있지만 약간 5일선 근접했을 때 또 안 그러면은 여기 뭡니까 요 지점 스토캐스틱이 요 치고 올라올 때 이런 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게 매도죠. 요 매수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지점이 매도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매도 한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꼭대기가 요 지금 꺾이는 지점이 거의 고점이죠. 고점이죠. 이렇게 매도 가상 매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이럴 때 매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매수해야 되는구나. 일단 그것만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닥이죠. 여기도 물 차고 여기도 물 찼다. 요 32야. 이럴 때만 거래를 하면 돼요. 어중간하게 이럴 때 들어가지 말고 어중간하게 들어가. 이 바닥, 꼭지 바닥 그런 데만 거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럴 때 보세요. 이런 게 계속 생기죠. 이렇게 이런 이거 행보를 하죠. 이럴 때는 폭이 좁으면서 이럴 때 행보할 때는 이럴 때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도 안 날 분들이 이거 몇 시간입니까? 5시 또 7시까지 이때 행보할 때 이럴 때는 거래하지 마시고 항생에도 똑같습니다. 항생도 안 보죠. 얘는 항생 차트도 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럴 때 꼭지죠. 여기서 원봉 생기고 5일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꺾겠죠. 이럴 때 지금 볼린저 밴드는 치고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치고 나가면 안에 들어오죠. 밖으로 나가면 이게 95% 확률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이 바닥이죠. 이런 지점을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매수, 매도. 보세요. 여기 매도죠. 매도. 여기 또 매수. 또 보면은 여기 중심선이 지금 타고 내려오죠. 이럴 때는 지금 매도를 했으면 모르지만 그냥 지켜보세요. 여기에 만약 매도 때렸다면 끌고 가도 수익 많이 나겠죠. 그런데 무포인 상태는 그냥 기다리고 이런 지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공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10시에 쭉 원봉 계속 났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봉 뒤에 양봉이 5일선 아래에서 생기는 양봉, 붕 떠서 생기면 좋아요. 이게 붙어서 생기는 보다 5일선에 붙어서 생기는 보다 이렇게 붕 떠서 생기는 안전한 자리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면 보통 30이 근데 20m로 내려놨죠. 이거 완전히 맥점 아닙니까? 여기 사시면 대박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 샀을 때 이게 뭡니까? 중심선 뚫고 여기 터치하려고 하면은 이때 매도 이익 실현해주고, 이거 터치하면은 이거 터치했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왔죠. 볼린 매도 뚫고 내려왔죠. 이것도 이제 매수하는 거. 매수 또 이런 때 매도. 자리를 기다리면 나옵니다. 자리 이렇게 매수, 이것도 매도죠. 이렇게. 이거는 솔직하게 기다리는 매매. 내가 억지로
들어가서 아무 자리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자리가 나오면은 거래를 하고 안 나오면은 거래를 안 하면 손실이 없잖아요. 예. 요거를 제가 내일부터 주간 항식인데 항식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식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름 빠르더라도 이런 거는 계속 생겨요. 올라갔다 주가가 뭡니까 계속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파동이에요. 이게 파동. 흐름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루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대처법 여기 보면은 키우면 여기 투자집 정보에 있어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고 클릭하시면은 요게 한 달간의 경제 일정을 매달 미국 기준인데 미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뭐 GDP 발표 뭐 통화 뭡니까 금리 발표 뭐 이런 거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뭡니까 발표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뭡니까 오일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또 뭐 산업생산 물가 소비자 물가 무역수지 또 뭡니까 노동지표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처럼 일요일 같은 거는 다음 주 지표를 미리 참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14일 월요일이죠. 이 시간대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라별로 발표하는 게 있고 주로 주간에는 중국 지표를 많이 참조해야 되고 초저녁인 유럽장이 시작하니까 유로존 있잖아요. 유로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지표를 주로 참조를 하고 저녁에는 그 미국장이 그 본장은 11시 반에 지금 썸머타임 겨울이라서 썸머타임 종료돼서 1시간 늦어졌어요. 원래 썸머타임이 있을 경우에는 10시 반인데 지금 11시 반으로 1시간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9시 반에 지표 발표가 많은데 1시간 늦어지니까 10시 반이 많겠죠. 그 사이에. 중요도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별 2개짜리, 하나짜리는 별 볼 넣고 3개짜리를 많이 참조해야 돼요. 3개짜리. 3개짜리. 14, 15 이렇게 계속 있죠. 3개짜리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생산자 물가, 뭐 레드북 뭐 계속 있어요. 15일 화요일이죠. 16일 뭐 계속 일주일 동안 다 볼 수 있어요. 이 지표를 잘 보면은 이전치 예상치가 있어요. 이전치는 이전 달이겠죠. 이전 달 먼저 번에 발표한 지수고 예상치는 예상되는 뭡니까 그 미리 전문가들이 지표를 예상하거든요. 그 지표고 실제 발표는 요 시간에 정확하게 요 시간대 합니다. 시간대 발표하는데 발표에 따라서 10시 반 30분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발표에 따라서 주가나 오일이나 금이나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니까. 그럴 때는 보유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그럴 지표 발표 때는 무포가 가장 편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손절할 확률이 높고 손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4, 15, 16, 17, 18일까지죠. 18일, 19일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지표를 하나 예를 들겠는데 이게 지표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1월 4일 날, 1월 4일이 금요일, 첫째 주 금요일이죠. 이때 무슨 지표를 발표했느냐 한번 볼게요. 이때 미국 지표인데 뭐 캐나다도 먼저 같이 했습니다. 미국 지표
때 보세요. 10시 반에 하죠. 11시 반에 본작하는데 10시 반에 1시간 전에 합니다. 보면은 보세요. 실업률, 민간 부분 고용지수 변동,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변동. 이게 가장 중요한 이날 저거예요. 키포인트입니다. 요 별 3개죠.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요 2개 보세요. 그 지난달 수치가 176회예요. 그런데 예상이 178, 거의 지난달과 비슷하다고 예상을 했죠. 근데 실제 결과치는 얼마입니까? 312K. 엄청난 증가,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는 비농업 부문. 그러니까 농업 비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는 거는 그 일자리가 많아졌다, 많이 생겼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 이 말이거든요. 뭐 실업률은 요거는 좀 영향이 덜 미쳤죠. 또 급여도 뭐 많이 향상됐죠. 그러니까 이날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보자고요. 이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본이 1월 4일이죠. 항생이고 나스닥 보세요. 1월 4일이죠. 1월 4일이 큰 양봉이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난 장대 양봉이죠.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입니다. 종가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 양봉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양봉, 큰 양봉. 제가 계산기 갖고 올게요. 그러면은 있죠? 계산기. 여기 보세요. 이날 종가 얼마예요? 종가 6434죠. 6434죠. 6434.00 계산해 볼게요. 6434.00 이날 종가 하면은 그 전날 종가를 보시대. 전날 종가가 얼마예요? 6162죠. 6162 빼기 6162 00는 얼마입니까? 272죠. 그런데 나스닥은 1에 0.25씩 4칸이 있죠. 4칸. 지금 HTS가 없습니다. 4칸이니까 한 4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은 1088틱입니다. 1088틱이 이게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 틱당 5달러죠. 제가 5달러 했죠. 나스닥. 곱하기 5달러가 그 은하로 환산하면 오늘 뭐 1월 4일 하지 말고 오늘로 계산해 볼게요. 오늘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1166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200원에서 좀 떨어졌더라고요. 1166원 곱하기 1116원이 1116원 1116원 하면은 얼마예요? 는 607만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계약을 이날 보유하고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었다. 이말 종가에 팔았다고 씁시다. 그냥 이날 보유하고 있는 나스닥 한 계약을 종가에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607만 원을 번 거예요. 607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한 계약인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간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저가하고 만약에 우리가 요때 보유한 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날 샀는 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날 고용지표가 좋았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경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캔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클리어. 자, 그러면 6612.75죠. 6612.75 빼기 그냥 요걸 줄 거예요. 요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점 요 기준으로 빼기 5820 5820.50는 792.25죠. 곱하기 이제 4죠. 4 곱하기 5달러 곱하기 1116원. 이게 얼마입니까? 1760만원. 자그만치. 한 계약. 만약에 한 계약을 뭡니까? 한 12일 보유하고 있었다면 1760만원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은 7765에서 5820까지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이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오래 들고 있기 힘듭니다. 운이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묻어두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큰 수익을 먹기가 힘들어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조금 수익 나면 여기서 많이 갖고 있었다 쳐도 이 정도 올라가면 쫄아서 판다고요. 이렇게 묻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고 생기고 자금도 많고 이러면 보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돈이 이럴 경우에는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이 1700만원이면 10계약이면 얼마입니까? 1억 7천, 100계약이면 17억.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해외 선물의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소액을 가지고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이게 메리트입니다. 예. 진짜. 이런 메리트 때문에 해외 선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장기로 갖고 있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간에 항생 1시간 거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안 먹고 또 이전에 여기서 안 사서 여기서 안 먹고 2번 거래하고 매매 종치고 야간에 또 나스닥 한 2번 거래하고 매매 종치고 그래 주간에 100만원 야간에 100만원 그러면 하루 200만원 아닙니까? 한 달이면 4천만원 4점에 1년이면 4억 8천 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쌓이면은 여기 벌어갖고 뭡니까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빌딩도 사고 주식도 삼성전자 이런 것도 사놓고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좋은 일에 또 기부도 하시고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보여드렸나? 이게 일본에 갔을 때 결혼 가족 사진이에요. 그 장모님이 한번 찍자고 해갖고 가족 사진 찍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 호텔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보세요. 뽀뽀하는 거. 이거 일부 우리 장모님인데 보세요. 이거 옷 몇 겹을 껴입었는지 몰라요. 와, 이거 보니까 양말도 있고 신발도 그 뭡니까? 있고 여기 또 우리 집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옷을 많이 껴입었어요. 버선도 신고 보세요. 신발도 따로 있고 이거 지금 몇 겹을 껴입었어요. 진짜 이쁘죠. 예. 일본 전통 의상이고 이게 예. 여기는 그 우리 집 사람이 오빠 집 초대받은 거 저녁 식사 초대받았어요. 가서 식사한 건데 뭐 회도 많이 나오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예. 딸들이고 예. 저녁 식사 초대받고 강아지 애들 겁이 없어요. 보세요. 이거 보니까 벌 받는 것 느낌인데 굉장히 그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그마치 40만 엔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비싸죠. 이게 스튜디오인데 여기 뭐 호텔 스튜디오라서 결혼식장 스튜디오 굉장히 비쌌어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제가 그 야간 근무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 항생을 매매를 하든지 볼 수 있어요. 그 항생에 대해서 그 실제 그 매매를 한번 이렇게 차트를 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